이게 아까 지사장님 말씀하신 말 봤더니 컨셉만 잘 잡으면요, 잘 먹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연금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게 왼쪽 나서부터 계속 깜빡깜빡거리네. 뭐가 잘못 꺼져. 뒤에 줄. 뭐가 줄이 뭐가 저기 선이 땡기네. 선이 뭐가 땡긴다. 땡기다 보니까 이쪽 땡겨봐. 이쪽으로 땡겨. 깎이면 돼. 저거는 상관이 있나? 손이 짧아서 그런 거 같아. 좀 내가 지금. 자, 네. 다시. 야, 되지. 진짜 괜찮아. 됐어. 네, 이렇게. 자, 시작할게요. 자,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은 변액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에 대한 불이율을 보증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달에 강화시킨 거는 타사에서 지금 뭐 IBK도 있고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I사보다 더 저희가 금리는 적지만 연금액이 지금 현재 많은 상태거든요. 많은 상태에서 더 강화시킨 거는 저희 장점을 갖고 가기 위해서 변액 기능을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변액 기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0년 이내에 7%, 20년이 지나면 6%를 보증을 합니다. 보증을 하고 현재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난달까지는 해서 저희가 타사 대비 압도적인 연금 지급액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I사 8%라고 해도 저희가 7% 6%를 해도 아까 잘 아시다시피 연금 기본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눈여겨보셔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요 더행복드림 변액에 있는 요 선지급 행복 자금이거든요. 요것도 잘 활용, 변액을 판매하는 데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10년 납 이상을 하면 납입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납입 기간을 연장을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게 10년 납을 내가 하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내가 연금액을 더 올려야 되겠다. 내지 내가 뭐 난 돈이 있는데 시중금리가 너무 약하니까 이건 7% 6% 보증하라 하니까 내가 연금액을 더 내겠다라고 하면 납입 기간을 10년 이상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연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선지급 행복자금입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선지급 행복자금이 뭐냐? 연금 개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에 해놨다. 그러면 연금 개시 해당일 1개월 전에 연금 개시 전에 나 이 돈 선지급으로 해서 30% 최대 30%까지 받아가겠어요. 라고 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딱 선지급을 드려요. 일시로 받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나눠서 5년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일시로 받는 걸 좀 추천을 한다. 그 이유는 변액연금을 잘 파는 데에서 이 선지급 행복자금을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기능을 잘 이해를 하고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보험료 볼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 볼륨. 자, 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내가 50만 원만 하고 50만 원에 대한 연금액만 받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그러면 너 그냥 70만 원, 20만 원 더 해라. 왜? 이 선지급 행복자금이라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너가 연금 개시 전에 네가 쌓아둔 돈, 예를 들어서 연금 기준 금액이 1억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30%니까 3천만 원을 일시로 연금 개시 시점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선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합니까? 7%, 6% 단위로 된 이자가 붙어 있는 거를 비과세로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입하시는 분들이.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달리에 납입 자체가 3년, 5년밖에 없잖아요. 5년도 없죠? 3년이라 치고. 3년 내가 실컷 단위로 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한 4%대죠. 4%대로 해놓고 3년 뒤에 내가 그 이자에 대한 또 뭘 냅니까?
이자 소득세를 15.4% 떼잖아요. 15.4% 떼요. 그리고 그거는 3년 뒤에 끝나면 또 금리가 어떻게 되겠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뭐다? 7%, 6%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잖아요. 고정을 시킨 데에다가 또 30% 선지급 선취를 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급 행복자금을 잘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돈은 연금이 아닌 금리를 7%, 6%로 보증을 해주고 네가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 시점에 선취 저축 목적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법률대로 올려버린다는 거죠. 네, 더 올려버린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선지급 행복자금을 이렇게 저축 기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사에 없는 선지급 행복자금이라는 30%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가입 나이가 15세에서 70세고 인수 기준은 무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심사. 네. 웬만한 이 상품을 이해 못할 정도로 회피콜을 할 수 없을 정도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인수 기준이 굉장히 폭넓다는 겁니다. 거의 무심사 수준입니다. 네. 웬만하면 다 인수됩니다. 네. 제가 이때 동안 판매를 그렇게 했는데도 반영 내는 건 한 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무심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보험료는 5년 납은 10만원 이상부터 나머지는 5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납입 기간은 보통 10년 납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5년 납, 7년 납도 들어오고요. 시책은 납기 상관없이 이걸 200%를 드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금 개시는 가설에 들어와서 청약이 되면 그거는 일시적인 개시 나이일 뿐이지 그거는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개시 나이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연금 개시를 앞으로나 뒤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 안에만 들면 하실 수가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네요. 미룰 수도 있죠. 예전에 뒤로 네. 미루는 건 안 미룰 수도 되는데. 있습니다. 네. 가능하고 요거는 최소 거치 기간은 5년. 납입이 끝나고 5년 동안 거치를 해주셔야 되고 추가 납입은 200%까지 가능하다. 납입 기간 이내. 그리고 이건 중도입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아니고 세제 혜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세제. 추가납 200% 해서 월 150이 넘으면은 안 돼. 비과세가 안 되죠. 네, 안 추가납까지 합쳐서 150 네. 해야 되죠. 추가 납입은 제가 뒤에서 한 장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은 추가 납입이 이거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세제 나라에서 이거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150만 원에서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세제 혜택은 이거는 월납 150만 원 한도입니다. 요게 포함은 추가 납입까지 다 포함이 돼요. 추가 납입까지. 그러니까 매년 내는 게 연간 1,800만 원이 넘으시면 안 돼. 1,800만 원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지. 이거 중도인출 기능이 있네. 중도인출 기능으로 해서 추가 납입한 걸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지. 예를 들면 내가 연간 1,800만 원 같으면 150이죠. 네. 150원이니까 중도인출 된다고 내가 150만 원 쌓여있는 돈을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뺐어요. 뺐다가 100만 원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연간 한도가 얼마라고 말했어요? 1,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800만 원 안에 내가 그해 100만 원을 뺐다가 중도인출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요.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돼요. 100만 더 넣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뺐던 1,8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뺐던 거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입금액 기준이에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중도 인출을 하고 추가 납입하더라도 과세 조건이 탈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연간 1,800만 원 안에서만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도 인출 빼고 내가 뺐기 때문에 100만 원 더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넣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1,800 냈던 보험료를 갖다가 다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은 거기서 100만 원, 1,80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 뺐다가 다시 넣었으니까 1,8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냈던 보험료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1,900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냈던 보험료를 합산을 한다. 과세 조건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50만 원을 더 넘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납 말고 월납. 일시납 요 월납 한도가 150만 원이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읽느냐? 이 사람의 일시납 한도를 읽어요. 일시납 한도가 1억입니다. 80만. 그러면 예를 들면 5년 납을 한다 치면 166만 원 곱하기 60개월 하면 9,960만 원이에요. 그래서 166만 원을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150만 원짜리 하나, 166만 원짜리 하나. 따로따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150만 원짜리 먼저 넣고 166만 원짜리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지금 150만 원, 119만 원 플랜 내지 166만 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150만 원 넣고 또 166만 원짜리를 넣든 119만 원짜리를 또 넣고 있습니다. 돈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과세 조건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6개월 넘는 선납을 6개월 이내에 선납을 때리셔야 됩니다. 내가 선납 기능이 있다고 1년 때리시면 과세 조건에 벗어나요. 선납은 6개월 이내 선납하셔야 되고요. 그래 월납은 150만 원 하는데 이거는 내가 내는 추가 납입을 포함한 1,8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서 중도 인출했다가 다시 넣어도 냈던 보험료를 다 합산을 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150만 원 한도가 다 차면 다시 한번 일시납 한도를 통해서 또 166만 원을 또 청약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화면 앞으로 한 번만 찍어도 찍었대요. 찍었는데 이거 아니 비관 저- 조건이 질문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같은 거 74번, 75번 적힌 저 네. 할 때 있잖아요. 네.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있다. 네. 그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체크해 줍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체크 저희가 안 해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동으로. 문제더라고요. 네. 자동으로는 안 해줘요. 근데 혹시나 그런 고객들 있잖아요. 보험이 너무 많아서 근데 보장 분석이 요새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시는데 이 고객은 150만 원짜리 넣으려 하니까 100만 원 고액권을 넣으려 하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앞에 뭐가 저축으로 잡혀서 모르는 경우 100만 원짜리 넣으려 하니 너무 불안하다. 이 과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이런 주민번호를 주시면 돼요. 문자. 체크를 주셔서 이분이 되는지 여부를 저한테 이런 주민번호 주시면 제가 그 가사 한도를 알려드려요. 저한테 문자 예를 보내주세요. 들어서 앞에 고객이 뭐 100만 원짜리 관계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완납된 게 있어. 네. 연금이. 근데 150만 원짜리 또 넣었어. 안 돼요. 근데 얘를 해지해서 썼어 나중에. 해- 그건 안 돼요. 해지는 돼요. 그러니까 얘를 앞에 있던 애를 얘 넣고 나서 얘가 연금 개시 전에 얘를 해지해서 썼어. 그럼 얘는 받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없으니까. 안 해요. 안 돼요. 가입 시점이에요. 무조건 합산이에요. 가입 이거 시점은. 진짜로 잘 하셔야 되는 게 가입 시점. 이딱 가입할 때 이게 2017년도 이후로 거를 다 합산을 하거든요. 2017년도 이후. 17년 4월 1일부터죠. 2017년 4월인지 2월인지 좀 4월인가 헷갈려요. 8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12년 2월인지 4월인지 그래요. 2017년 2월인지 4월인지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얘를 저축금이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완납이 다 됐다 하더라도 잡아요. 정상 유지권은 다 잡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저축금이 있으면 이분은 이거를 50만 원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꼭 이분은 고액을 넣어야 되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다.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름 주민번호 주고 좀 진명이 사무실 들어가면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체킹을 해서 답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고액건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체킹을 해달라고. 체크 필요하더라고. 아니면 큰일 나. 네, 큰일 나기 때문에. 특히 150만 원, 166만 원, 119만 원 이 두 플랜을 한꺼번에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항상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2017년 이전에 들었던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때 상관없어요. 들었는 사람은 지금 넣어도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유지권까지 다 본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해지밖에 없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품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연금 박사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연금 박사고 이용주거든요. 이용주 박사가 저희 상품을 한 달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씩. 그 아저씨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사기꾼 같아. 말을 진짜 잘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유튜브에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사 상품 이 더 행복드리는 만남에서부터 맞아요. 유튜브를 찍으니까 흡입력이 있는 거야. 그렇죠. 흡입력이. 이 상품 하나 만나고 떼돈 벌고 있거든요. 자, 이 상품이 특히 보면 수도권의 젊은 고객들이 엄청나게 40대, 50대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얘들이 이 상품을 왜 가입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40세 여성이 10년 납을 하고 50만 원을 가입합니다. 보통 65세, 70세의 연금 개시 시점을 많이 설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40세에 50만 원을 10년 납을 하시면 납입한 보험료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 6%의 이율을 탈 거 아닙니까? 타면 65세의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재원이 얼마가 되느냐? 1억 4,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내가 냈던 돈은 몇 배죠? 한 2배 정도가 연금 재원으로 기준 금액으로 잡히게 돼요. 65세 시점에. 근데 이분들이 내 연금을 지금 가입하는 게 이 1억 4천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1억 4천이 탐이 나서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 연금 박사가 하는 합법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 DB가 들어오면 얘가 가서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훈련시킨 산하의 조직 몇 명에 가서 상담을 다 해요. 걔들이 가서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2017년 2월 3일. 맞아요. 2월달에 맞아요. 그래서 자, 저희가 이번에 바뀐 거는 그겁니다. 펀드 라인업을 재구성을 했어요. 재구성을 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채권 비중이 70%였거든요. 지금 이달에 저희가 한 게 변액 기능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펀드를 채권형을 50%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 펀드도 저희가 16개 이렇게 18개 있었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라인업도 3, 6, 9, 9개로 줄였어요. 그럼 채권형하고 지금은 뭘 저희가 추천을 하느냐? 길게 보니까 회사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고배당 포커스 주식형이라는 걸 특히 미국 저희가 최근에 추천을 했는 게 선진국 주식형을 추천을 했었어요. 맞아요. 추천을 했어요. 최근에 왜냐면 미국 선진국에 대한 주식 선진국들의 주식이 특히 미국 같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국만 공략을 하는 주식형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우리 국내 소위 말하는 국장은 이게 장기로 가도 장기 투자가 잘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장기 투자하는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단기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미국은 장기 투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주식을 보유하면 쭉 우상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한 게 저희가 그럼 미국만을 공략하는 형을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미국 고배당 포커스 주식형이라는 걸 이번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국 고배당 주식형이 주식형을 보면 수익률을 보면
5년 이내 수익률 운영 성과가 96%입니다. 96%. 선진국 주식형은 5년 이내로 보면 50%고요. 그러면 1년 이내로 보면 선진국형은 20%고 미국은 무려 30%입니다. 6개월 이내로 봐도 16%입니다. 1년 이내로 보면 30%예요. 어렵네. 야, 수익률 큰데요. 엄청난데 수익률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최근에 미국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고배당이란 게 뭐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그쪽에 수익률이 수익률도 나오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포커스 집중해서 추정하는 주식형이에요. 그럼 5년으로 보면 96%의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50대 50으로 이제 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형 수익률이 아무리 낮다 한들 이 수익률이 5년치 평균이 그러면 저희는 보통 연금 10년 납을 하면 연금 개시 거치기가 뭐냐면 15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쭉 수익률이 나서 약 30% 수준만 놔둬요. 50대 50으로 섞어버리면 투자 수익률이 한 1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더 뛰어버려요. 연금 개시한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IBK하고 막 비교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펀드 수익률을 이번에 한번 봐보자는 얘기입니다. 7% 6%는 주가가 완전 하락했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7% 6%를 보증을 한다는 건데 그것만 이건 변액입니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수익률을 보니까 50대 채권 수익률이 낮아도 50대 50을 섞어버리면 투자 수익률이 10% 정도만 나버리면 그에 따른 연금액이 더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설의 감독원 때문에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요번에 한 거는 변액 기능에 더 집중을 했다. 그 안에 미국 고배당 포커스 주식형이라는 걸 신설해서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걸로 해서 50% 들어오면 7% 6%는 최소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시장은 가면 갈수록 최고의 세계 최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보자는 게 저희 이번에 컨셉이다. 그래서 7% 6%만 보게끔 하지 말자는 게 이번에 컨셉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 운영 성과를 공시실에 다 올립니다. 저희가 이거 마음대로 수익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 5년 수익률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걸 좀 봐보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투자 수익률이 왜 중요한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연금 기준금액입니다. 이 사람이 1억 4,100이라는 게 아까 7% 6% 단위로 인한 수익률을 연금 기준금액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 지급률과 장기 유지 가산율과 투자 실적 가산율을 합산을 해서 얘를 연 지급액을 계산을 해요. 그럼 당신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게 753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연금액이 높은 게 기본 지급률이 타사 대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장기 가산율이 10%인데 요거는 장기를 유지하면 주는 그거든요. 투자 실적 가산율이 0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왜? 투자 수익률이 4%가 나도 이 기준 금액을 넘을 7% 6% 주는 단위가 넘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정을 못해서 하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7% 8%가 나게 되면 장기유지 가산율이 15%가 붙습니다. 15%가. 이게 장기유지 가산율이라는 게 뭐냐? 연금 기준금액 대비해서 계약자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해약환급금이죠. 소위 말하는. 계약자 적립금액이 연금 기준금액의 60% 이상만 되면 장기 가산율을 또 15% 주는 거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5% 높아버리면 또 연금이 여기서 더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도 높지만 이달에 개정을 해서 월에 몇만 원 차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이 많이 나면 수익률이 나는 연금 기준 금액이 제시가 될 거고 그렇죠. 이해되세요? 훌쩍 1억 4,100만 원인 게 막 수익률이 많이 나서 이거보다 높아버리면 그 수익률이 계산된 게 1억 5천이다 라고 하면 1억 5천이 제시가 될 거고 최소한 안 되더라도 연금 기준 금액의 60%에 대한 해약환급금만 나와도 장기유지 가산율을 저희가 15% 가산을 시켜서 연금액을 더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수익률로 판단을 했을 때는 무조건 장기유지 가산율이 붙어요. 채권 50%, 아까 고배당 50% 고배당. 합산을 시켜버리면 장기유지 가산율을 15%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석하게도 투자 수익률을 4%밖에까지 개시를 못하게끔 감독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 수익률은 한 8% 정도 수익률만 나도 이 장기유지 가산율이 붙습니다.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연금액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상품을 바라볼 때 7%, 6%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연금 기준 금액이고 안전한 채권형 50%에 고배당 미국 주식을 섞어버리면 아까 수익률 보셨잖아요. 뭐 이걸 보증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익률을 가정을 하면 무조건 장기유지 가산율이 15% 붙을 확률이 99%입니다. 이 수익률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감독원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장기유지 투자 실적 가산율이라는 제도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말씀드리고 이 기준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하여튼 투자 실적 가산율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그 한법 알려드릴게요. 걔들이 연금 박사가 산하에 훈련된 사람들을 해서 가서 첫 번째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이 상품은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7%, 6%는 보증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 주는 겁니다. 금리가 높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받는 거에 대한 과세도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요. 나라에서 혜택 주는 상품이다. 연금 저축처럼. 종수액서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받는 금액이. 저는 상관없어요. 네. 종수액 포함 안 된다고? 하나 상관없어요. 건강보험료에는 포함돼요. 올라가는데 있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일단은 비과세 상품이라는 얘기죠. 비과세 상품이고,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그거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고객님,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자, 지금 40대 고객 예로 들었으니까 40대 고객한테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걔들이 몇 세까지 산다고 할까요? 100세, 100세. 90세. 90세 살것 같다. 90세 무난하게 그죠? 무난하게 살것 같아. 120세는 그냥 뭐 120세. 예를 들어 40대는 달라. 40대, 3, 40대, 3, 40대, 50대 초반한테도 물어봐도요.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최소 90은 살고 100세를 얘기하시는 분이 3분의 1 정도 되고 95세가 제일 많고요. 90세까지는 살지 않겠어요 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걔들이 딱 한 장 꺼내놓는 게 이겁니다. 현재 평균 수명 아세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여성이 90.7세입니다. 현재 남성이 86.3세예요. 그러면 고객님은 향후에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만 봐도 여성 고객은 90세까지는 사십니다. 90세까지. 사고가 안 나는 이상. 그럼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사망도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이 보험료를 연금을 받을 수 있냐. 그거 다음에 내주면 어떻게 되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렇네. 내가 평균 90세까지는 지금도 사네. 라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표를 딱 보여주면서 지금도 90세까지 삽니다. 90세까지는 무조건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츰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90이지 더 사는 사람은 95세, 100세.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5세까지는 안 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연금이 좋은 게 뭐냐?
고객님 40세 가입하고 65세에 753만 원을 받으면 이 연금이 다 소진되는 나이가 83세에 다 소진이 돼요. 이 1억 4천만 원을 연금으로 얘가 매년 받으면 1억 4천100만 원이 다 소진되는 나이가 83세예요. 83세. 83세까지 사셔도 1억 4천만 원 다 받아가시고요. 그 이후로는 753만 원을 고객님이 90세까지 산다고 보시면 753만 원 곱하기 7년을 더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곱하면 5,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 받아가고 다 소진됐죠. 5,300만 원 더 받아가면 약 2억 원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의 3.2배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씩 나온 거 예시한 거예요? 10년 나 10년 남 얼마씩 금액? 100만 원. 아 100만 원씩. 아 50만 원. 50만 원. 혹시 그래 금액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너도 1,200, 1,100만 원은 나오던데. 네. 월납 50만 원. 아, 100만 원씩. 월납 50만 원. 보통 이제 제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는 평균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50만 원대가 많이 나가요. 6천만 원 넣고 지금 저렇게 받는 거네. 6천만 원 넣고 3.2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유튜브를 보고 들어와서 가입하는 이유가 7% 6% 이자도 있지만 이 내가 낸 돈에 2배 연금 받아가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유행을 하고 판매를 연금 박사가 2억씩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객들이 내 돈에 2배 연금 받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83세에 다 소진이 돼요. 보통 우리가 보시면 83세, 84세, 85세에 다 소진이 되거든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83세에 다 소진이 되고 7년을 더 받으면 5,300만 원을 더 받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9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1억 4천 받아가고 5,300만 2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의 3.2배예요. 그러면 90세는 최소 한도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최소 한도를 제시를 한 거예요. 90세까지 평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3배의 보험료, 냈던 보험료의 3배의 돈을 받아간다.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세까지 당신이 받는다. 라고 하면 3만 원 곱하기 100세까지 살아서 17년을 받으면 1억 3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아까 1억 4천만 원 받아갔죠? 그러면 2억 7천만 원. 내가 낸 돈의 4.5배를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90인데. 그러니까, 상품 대박이네, 얘들이. 그렇죠. 야, 이거는 내가 90세까지 무조건 살 것 같은데 무조건 살 것 같잖아요. 팀장님들 다 90세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90세까지만 살아도 와 내가 낸 돈에 3배를 받아가는데 더 살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돈을 주네? 그럼 내가 100세까지 만약에 산다 치면 내가 낸 돈에 4.5배고 95세까지 산다 치면 약 4배까지 받아가네. 상품 대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니까. 죽을 때까지 주는 거니까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근데 없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연금 개시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개시 이전에 그거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납입하시다가 사망하게 되면 7% 6% 불이된 사망보험을 드려요. 그건 어디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드리고 6% 불이된 이율이 불이된 사망보험금을 납기인에 사망하시면 드리고 그리고 연금 개시가 딱 됐다. 그러면 연금 기준 금액이 1억인데 내가 연금을 1,000만 원만 받고 사망을 했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드려요. 그러면 이 갈설기서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에 750만 원을 받았으니까 연금 금액이 받은 만큼 쭉쭉 적어지죠. 기준 금액이. 요게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 연금을 받고 난 뺀 최저 사망 적립액이 사망보험금입니다. 이게 쭉 하면 어느 순간 1억 4천만 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0이 되죠. 이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없어요. 저 연금 기준 금액의 30%를 행복자금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행복자금 뺄 수 있어요. 빼고 돈이 나머지는 급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 기준액에서 연금액이 30% 땡겼으니까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납입 기간 이내에 내가 넣다가 사망을 해도 7% 6% 보증을 하고, 그리고 이 7% 연금 기준 금액으로 된 이 금액은 내가 받는 동안에도 덜 받고 사망해도 무조건 보증을 하고, 내가 오래 살면 더 주고. 대박이네. 연금 개시 이후에도 네. 달리 6% 적용하면서 아니 아니요. 연금 개시가 딱 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어, 그냥 그렇죠. 기준 금액에서. 기준 금액에서 이제 쭉 나갑니다. 쭉 나가고 이제 고객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제 이득이. 무조건 이득이죠. 네. 무조건. 오래 한 사람도 이득이지. 뭐 1억 4천씩. 1억 4천은 받다 사망해도 무조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저런 연금 이때까지 없었어. 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는 근데 거예요. 저게 지금 20년 동안 7%를 해주잖아요. 연단대 7%인데 네. 제가 좀 고민해볼게요. 최적의 조건이 5년간 내가 내 돈의 2배를 내고 100만 원을 내가 10년 납하고 10년 거치하는 것보다 네. 200만 원을 5년 납입하고 15년 거치하면 금액이 커졌더라고요. 금액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목돈이 네. 계속 7% 굴리더라고. 네. 내가 적금식으로 7% 넣는 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원래 그러니까- 100만 원 10년 납할 네. 거 근데 500만 이제 원 제가 납입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비과세가 알겠는데 200만 원. 200만 원 하면 일단 비과세도 150을 했을 때문에.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5년 납하면 수수료가 급단적으로 맞아요. 났습니다. 아, 이거 재미가 없어요. 없어요. 네, 모든 회사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10년 납을 가장 많이 파는 거예요. 딱 적당합니다. 10년 납 이상 팔아봐야 또 저희가 환산을 많이 안 줘요. 15년 납, 20년 납. 아, 그럼 또 더 적어요 월급이. 아니 한 10년 올라는 가는데 크게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나이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어릴 때 넣으면 금액을 많이 비과세 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기간에 대해서. 네. 나이가 좀 20대, 30대 같은 20년 낮추면 좋죠. 네.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아 근데 아까 이게 저기 뭐지 연금을 개시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750만 원씩 받으면 저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미치는 아, 걸로 알고 안 미치는 있는데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비과세라서 안 네. 미치고 네. 그리고 세액공제 연금저축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걔는 과세를 네. 하기 때문에 연금 네. 받을 때 미치는 줄 알았는데 걔도 안 미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잘못 네, 알고 세액 있을 수도 연금 있어요. 저축도 안 미치더라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상품에 대해 얘기를 네. 드려야 되니까. 어디까지 했죠? 아까 네. 그래서 오래 살면 더 준다. 그래서 납입 기간 이내 사망해도 7% 6% 보증을 하고 납입 기간 이후에 사망을 해도 연금 기준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고 사망을 해도 무조건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더 주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가입할 때 사망보다는 일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보니 연금액을 갖다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을 넣어봐도 90세까지는 살 것 같은데 내가 낸 돈의 약 3배까지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세 막연하지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진짜 올 것 같거든. 그럼 뭐 내가 오래 살게 되는 부분의 리스크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대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저도 이 상품을 가입을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우리 와이프 남성보다는 누가 오래 살아요? 여성이 기본적으로 오래 삽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 집안이 굉장히 장수를 해요. 장수를 해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제가 봤을 때 90세 가면 뭡니까? 최소 어른들도 지금 95세, 96세 다들 돌아가시는데 그럼 이건 100세 산다는 얘기거든요. 대박이죠. 그렇죠. 대박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우리 와이프 보험하면 기급을 하거든요. 보험회사 나도 한 20년 이상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요. 돈 없다고 기급을 하는데 이 상품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거예요. 하나 넣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장모님이 이 상품 하나 넣는다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서방 내 돈 못 해줄 때 그러니까 많이 넣어라 이거예요. 왜? 난 이 얘기를 했어. 내가 연금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조한 7% 6% 보증해주고 이거는 상품이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연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합법 쓰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안은 반면에 좀 단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식사 도중에 그 상품을 내가 와이프한테 넣는 이유는 이게 살았을 때는 연금 받으면 와이프하고 내가 같이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딱 드리니까 김서방 그러면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더 넣어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보다 진짜 내가 노린 건 아니었어요. 와이프보다 내가 남자가 일찍 죽을 게 분명한데 와이프보다 내가 일찍 사망을 할 건데 내가 이거를 하나 넣고 사망을 하게 되면 눈을 좀 편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우리 와이프는 사망할 때까지 본인 사망할 때까지 저연금 받고 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눈을 좀 편히 감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더 넣어라.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맞거든. 응. 맞거든. 내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렇죠. 내가 좀 하나라도 보험금을 본인 사망할 때까지 나와. 그렇죠. 본인은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좀 한숨 좀 편하겠죠. 내가 사망할 때까지 저 연금은 받고 저 사람이 살아가겠구나. 자기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교육할 때 요즘에 말씀을 드리거든. 손해 볼 게 없대. 김서방이 돌에 살 수도 있잖아. 그럼 그렇지. 김서방이 받으면 되지. 그래서 하여튼 이 상품이 진짜 좋다. 지점장님 이거 연금 개시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달리 6% 7% 금액하고 네. 변액이 수익이 더 났으면 더 난 걸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이제 가설로 속된 말로 이렇게 이게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 이 상품은 정말 좋아요. 정말 보시면 보실수록 합법 전개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90세까지 당신이 살 건데 연금액은 기준금액이 그렇게 되고 변동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망하실 때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요겁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가 있어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최저연금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 납입기간 이내에 사망하시면 여기에 냈던 돈의 7% 6%의 금리를 더 붙여서 사망보험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 6% 이율이 붙은 금액입니다. 금액입니다. 7%. 수익이 든다면 더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급률 보시면 가면 갈수록 환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게 이 사망보험금이 지속적으로 7% 6%가 이율이 붙어서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품은 꼭 중도 해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망보험금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노려야 될 거는 뭐다? 장기유지 가산율이에요. 장기유지 가산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낸 기준금액의 60%가 되면 장기유지 가산율을 연금액을 15% 엎어준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요거는 달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70%가 달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익률만 이대로 나와준다면 한 3-40% 수준으로 쭉 나와준다면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보증을 못 드리는 거죠. 저도 안 줘도 근데 대박이다. 저런 연금면. 그렇죠. 저도. 근데 이제 타사하고 비교하면 이러한 장치, 아까 선지부 행복 자금에 거기 급할 수도 있잖아요. 연금 개시 시점에 돈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부로 땡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험료를 올리면 이 저축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리고 장기유지 가산율. 수익률이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내 연금 기준금액 1억 기준에 해약환급금이 6천만 넣어도 장기유지 가산율을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연금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감안하시라. 근데 제가 이거 얼토당토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채권 비중을 낮춰버렸잖아요. 가능하도록.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중도해지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건 10년납 플랜을 쭉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월 연금 100만 원 컨셉으로 말해요. 당신 연금 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753만 원은 연연금이고 월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에 1,200만 원이 지켜면 월에 100만 원씩 받아가는 플랜 아닙니까?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10년 나가면요. 45만 원, 59만 원, 77만 원이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이네들은 20년 납 때려도 되거든요. 20년 납으로 하면 30만 원 수준으로 때리면 내가 연금을 1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종신까지. 그래서 그런 20년 납 같은 경우에 젊은 고객들한테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요까지 요 상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요 상품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요 상품을 잘 얘기를 하시면 잘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하여튼 타사하고 연금에 비교할 때 7% 6%도 중요하지만 아까 장기유지 가산율 투자 수익 가산율 이런 가산율 제도도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선진국자금 행복자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아무튼 트리플하고 잘 봐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